오늘은 그 14번째 시간 기능 비대와 기능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마음의 음과 양이라는 주제로 어떤 강의를 준비했을 때 오늘 이야기해드릴 내용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관계를 하다 보면 항상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능이 점점 비대해져 가고요. 그 상대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하게 되죠. 아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테죠. 오늘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과연 그렇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음양의 속성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속성이 있는데 통일과 소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통일이라는 거는 음양이 서로 상대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결국엔 서로 의존적이고 서로로 보완적인 존재로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나라는 자아를 드러낼 때 그림자가 생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좀 더 두드러져 보이죠. 내 배경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내가 훨씬 더 밝아 보일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나하고 동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서로 좀 의존적인 관계가 있고요. 또 소장이라는 개념은요. 음양의 이런 상대적인 가치가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해 갈 거예요. 나보다 조금 점잖은 사람하고 내가 같이 있을 때는 내가 훨씬 더 활발해 보이겠죠. 하지만 나보다 더 유쾌하고 활달한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점잖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라는 사람 혼자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상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소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야기드릴 가족의 기능 비대와 기능 축소라는 이야기는 이런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애인을 만났어요. 이성 친구를 이제 처음 사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온통 보이는 거는 내 애인밖에는 없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늘 같이 있고 싶어하고 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둘이 함께라는 개념이 훨씬 더 성숙을 하겠죠.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는 좀 그 관계가 답답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란 내 개인적인 생활들이 너무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나라는 거를 서로 이제 내세우기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독립적인 어떤 그런 시간들을 또 필요로 하는 때가 오게 되죠. 다들 경험해 보셨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들, 우리 사람이라는 게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함께 하는 순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함께 하다 보면은 되게 좀 답답해요. 나만의 시간도 또 필요합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가장 그런 거를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게 가족 관계겠죠. 가족 안에 보면은 이상하게 성격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비슷한 듯 달라요. 다르죠. 달라요. 첫째가 좀 드세면은 이상하게 둘째는 약간 더 애교가 많고 좀 이렇게 의존적이라든지 좀 이렇게 귀염 떨려고 하고 이런 특징들이 보이고요. 첫째가 좀 약하면은 둘째가 이상하게 뭔가 좀 더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들은 서로 자기 가족 안에서 또 유전이 되어가고 서로 만나고 또 서로 정리가 되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어떤 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막 이제 신혼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여성분이 이유 없이 남편에게 막 화가 나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남편한테 막 화를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깜짝 놀란 남편이 이렇게 아내의 분노에 이렇게 꼬리를 말고 이렇게 웅크려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내가 뭔가 좀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그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들 혹은 내가 그렇게 당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분의 가족에서 아빠가, 이 아버지가 상당히 좀 한 번씩 이렇게 급하게 화를 내면은 좀 폭력적으로도 행동을 하고요. 이 아빠가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가족들이 모두 벌벌 떠는 거예요. 아빠 눈치만 보느라고. 근데 이 아빠는 가족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안심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는 이 아빠도 아빠의 할아버지가 상당히 이렇게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억압을 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물림이 돼가지고는 하나의 또 가족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능이 점점 비대해지기 시작을 하면 또 한 사람의 기능은 점점 축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족 치료라는 거를 창립한 보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현상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제 치료하는, 한 사람의 개인만 가지고 치료할 수 없고 가족 전체가 다 함께 좀 치료가 돼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가족 치료의 핵심 목표는 이런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로서 잘 분화가 되어 나가는 것, 가족 생활의 강한 압력 속에서도 각자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능력들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가족 안에서도 가해자가 있고요,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나라는 기능이 좀 많이 축소되어 있는 쪽에 속하고요. 가해자는 나라는 기능이 많이 비대되어 있는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비대되어 있다는 거는요, 관계 안에서 나를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상대의 기능을 부정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상대가 나를 따르도록 만들고 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대를 조연 역할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능이 비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능 축소라는 거는 관계 안에서 우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기능을 강조하고 그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의 기분에 맞춰주고 하면서 점점 내가 약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기능이 축소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는요, 실은 상당히 많은 관계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이제 유능한 엄마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엄마는요,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공부도 많이 했어요.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나왔고요. 어렸을 때 상당히 좀 유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하는 거를 잘 해봤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를 엄마 입장에서 열심히 도와줘요. 너 숙제했니? 너 이제 학원 스케줄은 엄마가 이렇게 짜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학원 가자. 아이는 어떨까요? 어려서부터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 눈치를 보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야 그거는 쓸모없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더 좋아 라고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 뭐 옷이라도 하나 이렇게 골랐다가는 야 못하러 그런 걸 골랐니? 다시 갖고 와. 환불을 해가지고는 또 엄마가 마음에 드는 그런 옷으로 또 바꿔줘요. 자, 그렇게 한 사람은 점점 나의 도움이, 다른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해 라는 자아가 점점 비대되어 가고요. 그거와 같이 관계하는 이 아이는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별로 쓸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기능이 좀 축소되어 가겠죠.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지도 몰라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해서 감성적이고 좀 의존적인 부인이 있고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남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둘은요, 실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그래서 전구도 좀 갈아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뭔가 집안일,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일들을 좀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럼 남편은요, 지금까지 그것도 안 하고 뭐 했어? 아유, 내가 없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많은 것들을 도와주게 되죠. 성질이라도 낼라치면은 부인은 금세 이제 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난하지도 못하고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실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됩니다. 남편 안에는 뭔가 좀 이렇게 의존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은 자기보다 더 좀 유약해 보이는 아내 앞에서 그런 거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떤 강한 자신의 어떤 독립적인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면모들을 점점 비대시켜 나가고요. 그런 남편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자기가 스스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면 의견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또 평화가 깨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점점 기능이 축소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남편의 어떤 그런 결정을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의 기능이 점점 비대되어 나가고 어떤 한 사람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어 나가요. 이렇게 기능이 축소된 사람과 비대된 사람은 실은 서로를 계속해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자기 만족감을 충족시키게 되고요. 약한 쪽은 강한 쪽의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능이 비대된 사람이 기능이 축소된 사람을 좀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 왜 그것도 못하니? 너 왜 그렇게 똑바로 못하니? 잘해야지. 왜 그렇게 게으르니?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기가 쉬운데요. 실제로 기능 축소자의 역할이
바뀌는 거를 실제로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능이 비대된 사람이 자기의 자아상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서로를 변화시키기보다 그냥 그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될 때는 그 어느 쪽도 성장하지 못해요. 기능이 축소된 사람도 기능이 비대된 사람도 거기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좋은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의존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와 우리 사이에 우리 숲속에 보면 나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나무들이 딱 붙어서 자라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듬성듬성 자라나요? 그것도 아니죠. 다 같이 모여서 자라지만은 서로 사이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고요.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도 너무 강하게 서로가 결합되어 있기보다는 각자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나와 우리 사이에 그런 균형이 잘 맞춰져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이제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능 비대와 기능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누구로 인해서 내가 많이 기능이 축소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었을 거고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기능이 축소가 되어버린 거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이해가 되셨다면 오늘부터 그 사람을 바꾸지 마세요. 그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위치하면 그 사람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이 사람이 다른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위치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위치도 자연스럽게 나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바꿔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바꾸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같이 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데 오늘 강의가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